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6일 오전 8시 40분 정도 됐고요. 새벽에 한 4시 정도 나와가지고 오늘 좀 종목들 좀 소팅을 하느라고 했더니 한 4시간 정도 벌써 흘렀네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면 한 10시 전에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위클리 탑픽스하고 또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드렸던 위클리 탑픽스 종목 있잖아요. 안정적 대형주에 투자하는 스타일, 하이브리드 투자 스타일, 공격적 투자 스타일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요 밑에 거는 장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250일 신고가주 같은 경우는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해보시라고 하는데 250일 신고가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보통 뭐 잡주들이면 250 신고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런 좋은 종목들이 250일 신고가 난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시간이 크게 없으니까 요것부터 말씀드리면요. 위클리 탑픽스에서 안정적 대형주에 투자하는 스타일, 밤에 보수적인 투자자는 밤에 발 뻗고 잔다 이 소리죠. 이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스타일, 안정성도 추구하고 이익도 추구하시는 분은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 하이리스크, 하이리트는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팔로우 체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크게 좀 볼게요. 네, 크게 보니까 그러네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호전실업. 호전실업은 좀 안정적인 투자 스타일인데도 저번 주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SKC, 테이펙스 역시 얘는 좀 하이브리드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하이브리드 하네요. 코스모화학, TCC 스틸이 좀 많이 올랐고요. 아비코전자는 이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예, 제가 비교 대상은 뭐냐면요.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해갖고 코스피랑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4.15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3.24 올랐습니다. 역시 코스피가 지금 강한 12월 장세죠. 누차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12월은 코스피가 강하다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코스닥이 강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올려드린 종목 중에 시장 퍼포먼스보다 좀 언더 퍼포먼스한 거는 SKC 하나밖에 없네요. SKC는 코스피 기준이니까 얘보다는 조금 못했습니다. 그러나 SKC는 좋은 회사니까요. 혹시 갖고 계시다면 계속 쭉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수익률이 좀 떨어졌던 것들이 아비코전자인데 아비코전자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보다는 아웃퍼폼 했습니다. 아웃퍼폼 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이쪽 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드린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률이 엄청 좋죠. 일주일 수익률이 이 정도면 괜찮죠? 나쁜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종목입니다. 8종목 중에 시장 대비 언더퍼폼한 종목은 SKC 한 종목이고 나머지들은 시장 대비 괜찮았던 종목. 특히 8종목 중에 3종목은 시장 대비 무려 6배에서 최소한 2~3배는 되는 종목들이 3종목이나 나왔습니다. 반 정도나 나왔네요. 네, 그럼 이번 주 종목 좀 볼게요. 이번 주 위클리 탑픽스는 이렇게 뽑아드렸고요. 이쪽 종목들은 본인들이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저 팔로우는 요걸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종목들은 나쁜 종목들이 없어요. 제가 근데 시간도 너무 오래 끌면 유튜브 특성상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종목을 제가 팔로우를 해드릴 거고요. 이쪽 종목이 저 역시도 다음 주에 주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종목 선정하는 것과 이유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정적 대형주에 투자하는 스타일이신 분들은 현대차, 카카오, 현대글로비스를 이번 주에 좀 유심히 봐주시면 되고요. 현대차는 제가 내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금요일 종가가 196,500원, 20만 원이 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 퍼 15까지는 줘도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목표가 기준 업사이드는 37%에서 40%가량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는 내후년 포워드 펄을 땡겨 왔을 때 지금 389,500원에 딱 요 구간이니까 요 구간에서 4칸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EPS, 추정 EPS와 PER로 보면,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는 34%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조정 몇 달 받다가 턴하는 분위기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요걸로만 보자면, 추정 EPS와 PER로만 보자면 지금 딱 요 가격대예요. 18만 6천 원. 여기서 올해 딱 중간 가격입니다. 올해는 더 이상 뭐 올라갈 게 없어요. 근데 내년 포를 땡겨 오더라도 8.67불밖에 안 올라요.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는 지금 현대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혹은 뭐 현대제철 또 현대모비스 주식은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띄우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투자자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를 많이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대주주 지분을 늘려야 되거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 최고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져야 다른 회사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합병할 때 유리하게 되겠죠. 이런 모멘텀이 또 카탈리스트가 돼서 촉매 역할이 돼갖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쪽만 제가 일단 오늘은 밸류에이션을 좀 내봤고요. 하이브리드 투자에서는 간단하게 투자 아이디어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S&D, 대림건설, 레고캠바이오가 있고요. 그러니까 레고캠바이오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게 ADC 항암제 쪽인데 크게 리스크가 없는 회사예요. 그리고 꿈은 크고 좋은데 리스크가 없는 회사라서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이제 상승 쪽으로 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봐주시면 되고요. 대림건설하고 대림 산업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림산업은 우리 뭐 한강변에서 강남에 대림산업 아쿠로 비스타부터 시작해갖고 뭐 아쿠로 리버파크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고급 브랜드 하는 게 대림산업이고요. 대림건설은 그보다 조그만 회사예요. 그렇게 큰 대단위 말고 대림건설에서 대림산업에서 하기 좀 귀찮은 혹은 좀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뭐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 짓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또 저평가입니다. 지금 퍼가 뭐 2, 3밖에 안 돼요. 요즘 좀 올라서 한 3 정도 됩니다. 자이 S&D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큰 아파트들은 GS건설에서 하고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조그만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건 자이 S&D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들이 좋은 이유가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 적시법도 없어진 데다가 이제 신도시도 많이 안 짓고 있잖아요. 이제 좀 몇 개 조금 대단히가 아니고 이제 소규모로 짓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시 재생이 이제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아파트 단지들, 또 조그만 상가들, 또 조그만 오피스텔들이 또 계속 지어질 거예요. 이런 중소형 건설회사들이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왔고요. 다음으로는 공격적 투자 스타일 하실 분들은 제넥신, 팅크웨어, DI 동일 보시면 되는데요. 제넥신은 이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삼성 발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대감에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넥신 좀 봐주시면 되고요. 팅크웨어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블랙박스 업체죠. 근데 이제 유럽은 내년부터 의무화로 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차에서 이제 그걸 달아야 되는데 팅크웨어가 올해죠. 올해 6월 달에 현대차에 협력업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팅크웨어 봐주셔야 되고요. DI 도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자세히 설명 못했는데 자회사가 지금 굉장히 좀 좋아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좀 훑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 중에는 지금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LG전자가 다음 주 흐름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뭐 다른 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다 좋은데 이미 제가 보는 지표에서는 과열권이라는 거예요. 과열권이라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과열권에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면 고점에 물리면 시장이 밀릴 때는 뭐 천에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밀리니까
괜히 지금 과열권에 삼성전자 더 간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괜히 또 단기 고점에 들어갔다가 좀 물리면 아프잖아요. 아무리 삼성전자라 그래도. 그래서 과열권이 아닌 종목도 좀 추려봤습니다. 안전하게 좀 들어가실 분들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부터 현대차, 카카오, LG전자는 다음 주 공략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쪽이고요. 컨택 가치주는 뭐냐면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백화점, 아웃도어, 엔터, 극장 이걸 제가 분류해드렸잖아요. 화이자가 나오자마자 분류해드렸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많이 떴다가 가라앉았거나 좀 괜히 좀 별로 흐름이 안 좋은데 지금 항공 쪽이 좀 좋아요. 여행 쪽도 너무 떴으니까 조금 쉬어가야 되겠죠. 근데 항공 쪽은 다 좋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대형주 보시면 대한항공 보시면 되고요. 한국공항은 뭐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국공항 뭐하는 회사냐면 항공기 이착륙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짐도 실어주고 짐도 빼고 또 주유도 하고 뭐 그런 허드렛 일이죠. 허드렛 일 하는 거 그걸 맡은 서비스 업체예요. 한국공항이 지금 또 좋아 보입니다. 진에어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네, 저가항공으로서 LCC로서 지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것들은 대표적인 코로나 19 피해주니까요. 지금도 슬슬 담아 놓으시면 내년에 크게 웃으실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뉴질지수 보시면 일단 배터리 쪽은 지금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LG화학이라든가 이걸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상위 3종목 기준은 셀트리온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젠이 지금 하위 7종목 중에서는 시젠이 괜찮은데 얘는 아시다시피 이제 백신이 나와버리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 정도 노리세요. 그 다음에 인터넷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는 넷마블은 아시다시피 본연의 밸류에이션보다는 높이 평가를 받았었죠. 빅히트 버프도 먹었었고 카카오 게임 버프도 먹었었고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연의 가치로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쪽은 지금 대부분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고점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어서 딱히 알려드릴 건 없는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풍력조선 대한 그린파워가 좀 괜찮았고요. 태양광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태양광 쪽뿐만 아니라 엮이는 데가 많아요. 얘가 기술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수소 쪽도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제가 현대제철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수소 쪽에서 현대제철은 지금 얘 혼자 유유히 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을 봐주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지가 좀 괜찮아요. 250 신고가는 제가 키움증권 제가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스코텍도 지금 유한양하고 같이 개발하는 그 신약이 좀 괜찮죠? 어버브 반도체는 요번에 분석한 자료를 좀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회사가 지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이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위클리 탑픽스하고 특징주들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 이게 꼭 다음 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종목들이라고 저는 다음 주만 뭐 사는 그런 하루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좋을 종목들을 좀 끄집어낸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다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갖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걸 갖다가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구독자분께서 뭐 항상 빠지지 않고 시청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수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수익 나는 게 제가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 질문의 요지는 3월부터 공매도가 부활이 되죠. 그래서 공매도가 부활되면 우리 개미들은 주가 하락으로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라도 언급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써놨는데요. 요게 기준입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우리가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요. 공매도를 제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 흐름을 보면요. 오히려 거래소는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근데 이제 코스닥은 좀 하락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개미분들이 코스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2월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근데 공매도가 있는데 숏 치는데도 어떻게 거래소는 상승하느냐 이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 코스피를 거래하는 외국인 혹은 기관들은요. 일단 해지 차원에서 공매도를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를 1조 원어치 사놓으면서 삼성전자 개별 종목 공매도를 갖다가 한 5천억 때려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오른 거는 이익을 보고 공매도 낸 거는 손해를 보니까, 그렇더라도 오른쪽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더 많은 크게 배팅을 했잖아요. 현물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그래서 뭐 1조를 배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 올랐으면 1,000억 버는 거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때렸으니까, 공매도는 5천억 때렸죠. 반으로. 그러면 한 500억 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1,000억 벌고 500억 까지니까 500억 이익이죠. 근데 이거 왜 바보처럼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요, 이 세상은 주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만 치는 나쁜 세력이 있지만, 주로 현물을 사는 또 이런 그 기관들은, 외국인 기관들은 현물을 사면서 해지 차원에서 공매도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세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해지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수 선물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꼭 지수로만 모든 걸 추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때릴 수 있게끔 해놓으면 거래소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총 작은 것들인데다가 작전도 많이 껴있고, 개인 작전도 많이 껴있고, 또 거래대금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려버리면 그냥 일순간에도 밀려버리기 때문에 코스닥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요. 실제로 코스닥은 공매도 재개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이긴 하지만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야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3월 달까지 전략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장세라고 그랬죠.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데다가 일단 꽁 잡고 알 먹고 한다고 코스피 종목들은 또 배당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코스닥 종목은 배당까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회사들이 없잖아요. 이익이 많이 안 나고, 이익이 나더라도 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종목으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락 되고 나면 올해는 28일이 배당입니다. 28일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29일, 28일까지 또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풍력주라든가 하고 그린에너지 쪽이 좀 약한 이유가 또 대주주 요건들이 또 되니까 10억이 되니까 꼭 파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12월은 28일까지는 대형주 장사일 겁니다. 근데 29일부터는 대주주도 그렇고 이때까지 코스피 팔았던 종목들 성장주 쪽으로 다시 몰리기 시작하겠죠. 그럼 1월 달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월 달에 코스피가 안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1월 달은 코스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대항 전략하고 있고요. 그럼 1월 달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또 많이 오를 거예요. 완전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겁니다. 그럼 2월 달에는 또 쉬어가야 되겠죠. 또 2월 달에는 3월 달에 공매도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1월 달에는 코스닥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시고 2월 달에는 다시 그걸 차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코스피 종목으로 오시면, 코스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재개하면 더 주가가 좋았죠.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독자분께서 애타게 종목 상담 하나 원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원래 이런 종목 잘 안 보는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드림 CIS라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일단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드림 CIS는요, 제약 바이오 섹터고요. 이 회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CRO입니다. CRO가 여기 써 있지만 임상 시험을 갖다가 수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많잖아요. 바이오 섹터가 많은데 자기들이 임상 시험까지 하는 것보다 이런 전문 기관에게 맡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일단 섹터와 회사의 비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좀 써있는 이거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아마 투자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최대 주주라는 거. 이게 디스카운트가 아닌 프리미엄 요소라고 이분은 우겨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다 돈을 태울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국적의 최대 주주가 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냐면,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옛날에 가치 투자자들도 엄청 올렸던 중국 원양자원, 중원이라고 불렀거든요. 몇 년 전이었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사기를 쳤어요. 그냥도 아니고 악의적으로 재무제표를 갖다가 사기를 쳐가지고 피해액만 3,800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회사들 혹은 중국 대주주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한국 시장을 우습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피해액이 엄청 큰 회사들이 많아요. 얘네들 다 상폐당했습니다. 대부분 회계부정이에요. 회계부정.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 또 중국 CEO가 있다면 일단 안 좋게 봅니다. 저 역시도 중국 대주주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저 역시도. 아는 사람도 안 들어가요. 이때 크게 피해를 봤거든요. 중원이 뭐 이게 그냥 불나방들이 그런 하는 종목이 아니었고요. 우리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가치 투자자는 뭐 봅니까? 물론 회사를 제대로 못 보는 건 실수지만 재무제표를 요모저모 뜯어보거든요. 재무제표 완벽했어요. 근데 그 재무제표 자체가 다 사기였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다 그런 회사들입니다. 중국 회사들. 그래서 센티멘트는 매우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상장한 이후로 지금 계속 이렇게 밀렸습니다. 작년 5월달에 상장했으니까 밀렸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께서 한 28% 정도 마이너스가 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이제 물리신 것 같아요. 한 2만 3천에서 5천 사이 물리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회사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턴하려고 하는 눈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대주주이긴 하지만 CRO 쪽으로 지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테마를 탄다면. 그러면 보시면 지금 저 줄을 그었잖아요. 요 줄은 뭐냐면 이날 요쪽 때 많이 터진 거래량 아니고 그 다음부터 보자면요. 이날이 제일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터진 날이에요. 무려 한 58억 정도 터진 날이거든요. 이날에 종가, 시가와 종가를 딱 그어놓은 손입니다. 요게 기준봉이 될 겁니다. 최근에는, 앞으로는. 그러면 요 기준봉 내에서 놀다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얘네들이 결정을 할 거예요. 이 종목을 드라이브 하는 애들은. 그런데 지금 요 봉 안에서 놀고 있죠? 주가는 시가, 종가는 세력이 결정하고 이 나머지 위에 부분, 아래 부분, 꼬투리 있죠? 이쪽 부분들은 개인이 물리거나 스마트 개인이 사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특히 장대 양봉에 거래량까지 터진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봉 안에서 놀다가 만약에 이 봉 이제 18,0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이게 정확하게는 18,250원인데 18,250원을 툭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손절하셔야 돼요. 그럼 또 그러고 나서 또 올라올 때 다시 복수하시려면 다시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요 안에서 놀 때는 아직까지는 어디로 갈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지금 물 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진다. 언제가 정해지냐면 요 봉의 고가인, 종가인 21,000원이죠. 21,000원.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21,000원. 21,000원이고요. 여기는 종가가, 여기는 시가가 18,250원이거든요.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지금 소중한 돈이 있는데 18,250원. 소중한 돈이 지금 30%가량 물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힘내시고요. 그래서 18,250원을 툭 깨면 이건 그냥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깨고 이 안에서 놀 때는 또 가만히 냅두세요. 지금 소중한 돈을 다시 물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 봉에 21,000원을 갖다가 통과하고 돌파하고 나서 눌림주고 올라갈 때 그때 물을 타시면 돼요. 그때 물을 타갖고 이 정도에서 나오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실 거예요. 혹은 빠져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8,250원으로 툭 가고 내려가면 이건 버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손실을 크게 키우지 마세요. 여기서 또 샀다가 괜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는 이걸 깨고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또 사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요 중간에서 놀 때는 아직 건드리지 마시고 21,000원을 툭 깨고 올라갔을 때 돌파 매매했을 때 돌파 매매를 다 하거든요. 그것도 눌림 줍니다. 그래서 21,000원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물을 세게 타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제가 워렌 버핏 책도 워렌 버핏이라고 써있는 책은 다 읽었으니까 가치 종목, 가치주라고 써있던 그런 책들은 다 읽어봤어요. 한 300여 권 넘게 읽었는데 워렌 버핏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부를 축적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부를 축적한 것은 20cm의 허들을 넘으려고 했지 2m 이상의 허들을 넘으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맞죠. 이런 회사는 20cm가 아니고 2m 허들이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종목 드린 거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거 다 잘 아시는 거고 그런 거는 20cm 허들밖에 안 되겠죠. 그거 넘는 거는 그냥 살짝만 뭐 뛸 필요도 없잖아요. 살짝만 건너뛰면 되는 건데 2m 이런 회사들은 2m짜리 허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건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제가 드리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 하시더라도 충분합니다. 위클리 탑픽 중에서 8종목 중에서도 선의 종목이 굉장히 수익이 좋았죠. 저는 급등주를 쫓지 않습니다. 급등주를 쫓으면 쪽방단 계좌 혹은 녹아내는 계좌뿐이고요. 실적을 쫓으니까 급등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2m짜리 허들 말고 20cm짜리 허들 제가 종목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이 좋은 장에 삼성전자도 한 달에 20-30%씩 오르는 장인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략 드린데도 그렇게 하고 빨리 빠져나오시고 다음부터는 제 채널에서 있는 그런 종목으로 포트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네, 이상으로 오늘 일요일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종목으로 또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찌는TV의 돈찌는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